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달리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2%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죠.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더니 장중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오바마의 피해 업종이었던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 또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라는 점이 불안감을 더 키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미 대선 이후 한숨을 돌리냈는데 오늘은 옵션 만기와 금통위 또 중국에서는 18차 당 대회가 오늘부터 열리게 됩니다.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후 본격적으로 집중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죠. 강동석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석 달 만에 13,000선이 붕괴됐습니다. 대선이라는 하나의 고비를 넘었지만 재정 절벽과 유로존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치러진 미국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정 절벽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번졌습니다. 세금을 올려 재정 적자를 해결한다는 대통령의 정책에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하락폭이 큰 2.48%, 다우지수는 2.36%, S&P 500 지수는 2.37% 급락했습니다. 유럽은 어땠을까요? 유럽으로 가보시죠.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유로존 성장에 대한 전망도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 자문단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며 재정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내년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증시에 결정타를 안겼습니다. 더욱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재정 위기의 여파가 독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경고하면서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이 일단락됨에 따라 조만간 재정 절벽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1.58%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96%, 1.58%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그리스의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이틀간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138억 규모의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긴축안에는 연금과 공공부문 임금 5에서 35% 삭감, 연료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지역 의료보험료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미지급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 의회가 내년도 긴축안을 통과시켜야만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미지급 구제금융 313억 유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표결이 이뤄지는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에서는 8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이틀째 긴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정 위기로 남부 유럽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독일 경제까지 둔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도 17개 유로존 회원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5월에 전망했던 1%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특히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종전 1.7%에서 0.8%로 하향 조정된 것이 컸습니다. 프랑스의 내년도 성장률도 0.4%로 전망돼 프랑스 정부의 전망치인 0.8%에 못 미쳤습니다. 이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까지 재정 위기로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아주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제18차 당대회가 베이징에서 개막됩니다. 중국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주석이 이끌던 중국어 성장을 시진핑 현 국가 부주석으로 바꾸는 권력 이양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당대회에서는 장쩌민 전 주석, 주룽지 전 총리 등 총 2,3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해 18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후보위원 160여 명을 선출합니다.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부주석, 리커창 부총리를 중심으로 왕치산 부총리와 장도장 충칭시 서기 등 총 7명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대회에서는 새 지도부가 나아갈 정책 방향도 제시되는데 개혁 개방과 국방 현대화 등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이번 당대회는 미국 대선과 연달아 열리는 만큼 두 강대국의 관계가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미 대통령 선거 표 결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중국의 지도부 교체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G2의 리더십이 국내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미트 롬니 후보를 상대로 낙승을 거뒀습니다. 먼저 선거 결과부터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스윙 스테이트, 지지율이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양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했던 이들 스윙 스테이트가 결국 미국 지도자의 얼굴을 결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표적인 경합주인 오하이오, 아이오와, 플로리다 등에서 약 1.9%에서 6.3%의 근소한 차이로 밋 롬니 후보를 이기며 이들 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지금 선거 집계 결과는 전체 선거인단 수 538명 중 오바마가 303명, 미트 롬니가 206명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쉽게 따돌렸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한때 뒤졌던 전국 득표율에서도 롬니 후보를 1%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민들의 민심이 오바마를 택한 이유 어디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오바마의 재선 성공은 일자리 증가와 건강보험 개혁, 세금 인상, 재정적자 균형 등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이 강한 지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업률 부분에서는 한때 1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을 최근에 10% 이하로 끌어내리기도 했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 다수를 점하는 중산층을 중시했던 정책을 지난 4년간 착실하게 추진했던 점이 점수를 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와 정치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민 정책과 유색인종 정책에 대해서 펼쳤던 오바마 정책에 대해서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들의 유색인종 등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허리케인 샌디 이후에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도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대선과 동시에 상원과 하원 선거 결과도 치러졌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상원을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구도가 이번 선거에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 구도가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상원 선거는 재적의원 100명 중에 33명을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요. 민주당이 공화당 지역인 두 곳을 포함해서 최소 51석을 확보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원은 435명 의원 전원을 선출하는데요. 민주당은 거의 의석을 늘리지 못한 190여 석을, 공화당은 약 240여 석을 확보해서 절대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민주당 소속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세제 감면 및 재정 지출 축소로 인한 이른바 재정 절벽을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의회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고소득층 증세에 반대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펴게 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오바마의 재선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대체에너지나 하이테크 배터리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바마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재생 대체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방침인데요. 이 경우에도 태양광, 풍력 등의 국내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기대감이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다소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마냥 우리에게 좋기만 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롬니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오바마가 국내외 경제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로서는 통상 마찰이 가장 걱정거리인데요. 오바마가 자동차 등 자국의 주요 제조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는 보호무역주의 규제는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제재는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금융시장을 오가면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오늘은 또 중국이 당 대회를 열어서 시진핑 시대를 여는 날이기도 하죠. 이 G2의 권력 교체가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분석해 주시죠.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앞으로 네.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할 대목인데요. 중국은 오늘 공산당 18차 전국 대표 대회를 열어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차기 10년을 이끌 5세대 지도자로 선출합니다. 이번에 공산당 총서기직에 오르면서 내년 초 국가 주석 자리를 예약하는 이벤트죠. 중국과 미국의 동반 권력 교체는 지구촌 질서의 재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일단 양국은 앞으로 대결과 협력이라는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갈등과 긴장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향후 10년간 경제력 면에서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력마저 대등해진다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심축을 중동이나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긴다는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동맹국인 일본의 우경화를 매개로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중국과 일본 간 군비 경쟁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은 양국 간 환율 전쟁, 무역 마찰은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토론을 통해서 중국이 규칙을 잘 지킨다면 동반자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즉 G2로서 세계 경제 회복에 책임 있는 환율 정책을 요구할 경우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경우에 양국 간 경제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점쳐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외교적인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점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바인데요. 그 부담과 책임은 다음 달 치러질 대선 승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더 유력하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역시 재선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선거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네. 오바마 대통령이 신승을 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표결 결과 현재 플로리다의 개표가 일부 부재자 투표 집계 지연 때문에 현재 선거인단이 명확하게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개표 결과로는 플로리다도 오바마 쪽으로 현재 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인단은 330명을 넘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개표 방송을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오전에 이미 오하이오 주에서 현재 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일찍부터 승기를 잡아가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 집계가 생각보다 일찍 공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롬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빼고서는 이른바 경합주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오바마에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뭐 재정절벽 문제라든지 하루바삐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공화당과 합의할 이런 숙제들을 안고 있어서 정치적 과제뿐만 아니라 현재 지도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초부터 발효되는 자동적인 세금 인상과 또 예산 삭감인 재정 절벽인데요. 앞으로 4년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연방 부채 상한을 연방 부채의 규모의 상한을 올리고 세제 개혁에 나서 달라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 문제, 특히 이제 재정 절벽 문제가 큰 현재 문제점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합의에 되도록이면 빨리 나설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이나 이란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2기 정부가 현재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 이런 부분의 안착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 2, 3차 TV 토론에서 나온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중국에 대한 견제나 통상 마찰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미중 통상 마찰과 환율의 내용들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EU나 유로존은 현재 유로존이나 EU 쪽의 개혁을 지지하는 오바마가 그대로 제2기 집권 행정부를 가져간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점을 지지한다라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는데요. 10년 만에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국의 18차 당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좀 말이 많았고 10월 달에 열릴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당초보다 한 달 늦게 열리게 됐습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총리 시대가 이제 머물고 이제 가게 되고요. 시진핑과 리커창 체제가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부주석은 당 총서기로 올라서게 되고요. 내년 3월에 주석직을 인수인계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조 자체를 가져가고 있고 바오바 성장, 이른바 8% 성장에 대한 아젠다, 이런 의제들은 다소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 저점 이런 부분에서 현재 새로 들어서는 차기 지도부가 경기 부양 노력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새로운 차기 지도부 출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내 산업계 또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부주석은 네. 중국의 군부 쪽에서 지지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과의 다오 위다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도 현재 안고 있는데요. 지난번 다오 위다오 이른바 센카쿠 열도의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매우 강한 반 일본 시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독려하고 묵인한 것이 현재 시진핑 부주석이 이를 진두지휘했다라는 내용에서 볼 때 기존의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보다는 강한 중국을 지향하는 이런 목소리가 다소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과 이제 통상 마찰의 걸림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좀 많다는 측면, 이런 부분을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는
현재 중국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4분기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일부 시각으로는 내년 1분기 이후에 다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 요인을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차기 지도부 출범 6개월 동안의 경기 부양에 따른 정책 여지가 어떻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가 차기 지도부의 상당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리스 소식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그리스 의회가 135억 유로의 긴축 재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한 네. 15분 전에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길고 험난했던 이런 긴축 이행의 자복과 그 내용이었는데요. 의회에서 예상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스 의석 300석에서 과반수 의석인 151표 이상을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가 11일 있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테네 시내에서는 반정부 시위나 공공노조의 파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험난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의회에서 그리스가 긴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 하겠다라는 의회 표결 소식은 유로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구제금융 315억 유로도 이달 중순 정도면 그리스의 지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긴장의 끝을 늦출 수는 없지만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현재 의회 통과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네, 미국과 중국 오바마 시대와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증시와 또 국내 증시 향후 흐름 어떻게 될지 다인 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선이라는 하나의 고비를 넘겼지만 재정 절벽 우려로 급락을 했는데요. 오바마 재선 성공에 따른 앞으로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네.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급락하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급락했는데, 일단 월가의 시각은 오바마보다는 롬니 후보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오바마 재선이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절벽이라든지 오늘 글로벌 분석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는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우지수는 저는 연말까지 12,800과 13,500에서 박스 파동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 붕괴 과정에서 같이 뭐 시가 상위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수출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동안 경기 방어주만 이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줬지 경기 민감주들은 상당히 주가가 급락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같이 매도하기보다는 흘러보내시는 게 낫고, 오히려 월가의 시각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리스 문제라든지 우리 시장은 중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바마 재선 성공이 이제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일관성, 정책 일관성,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재정 절벽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용 반작용으로 우리 시장 우려감을 불씨시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볼 때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중국 경기 민감주,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과 또 오바마 정부에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뭐 셰일가스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대표 종목들을 샘플 스타일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수출주에서 또 하나의 뭐 지금 낙폭 과다주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를 놓고 오히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일 단위로 뺐다 올라가는지, 그 5일 동안의 고가와 저가의 중심값이
지지력을 어디서 발휘하는지 이거를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오늘 재정절벽 여러 가지 그리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우지수 나스닥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전체적인 시장이 급락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반대적 시각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전체적인 이 급락 변동성에서 오히려 LG화학 그다음에 그동안 낙폭 관련된 중국 경기 민감주가 바닥의 징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급락이 나왔지만은 크게 연변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중국의 18차 당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시진핑 시대가 개막되면 지금까지 어떤 점이 좀 달라질지 어떤 점이 차별화가 될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미국보다 중국 섹터에 앞으로 그 시진핑 시대에 어떤 정책을 필 건가. 투자자 여러분들도 저는 그 시진핑의 자서전이라든지 시진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석하고 연구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시진핑이라는 분은 성장 정책을 선택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어떤 성장 정책을 구체화시키면서 정책화시킬 건가 이거를 읽어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 기업들이 전체적인 수출 비중이 미국과 중국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멘텀이 2배 이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한 25% 정도의 수출을 한다면 미국은 10에서 1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성장 정책과 연관된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 그 수익성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또 하나 요새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와 대만만 주가가 굉장히 하락했지. 여러분들 아세안 쪽을 한번 체크해 보시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또 중국 본토 증시는 A시 증시는 이제 바닥 2천을 치고 좀 소폭 올랐지만 홍콩 H 증시는 9월달 저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그때 1873이 9월 5일, 6일 저점이었는데 중국도 그 홍콩 H 증시도 9월 6일 날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콩 H 증시 보면 지금 20% 이상 인덱스로 상급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진핑 시대의 성장 정책, 내륙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떠한 자원 개발 또 철도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통해서 정책적인 일관성을 또 중국이 유도해 나갈 건가를 보시고 거기에 연관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소재, 철강 관련된 철도 테마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중국 경기 민감주가 바닥을 이번 기회에 확인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시는 게 저는 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다음에 또 아세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아세안 쪽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전체적인 시장의 시각전환.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연말을 겨냥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금통이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시대의 성장 모멘텀과 연관될 수 있는 대형주, 그동안 중소형주나 개별주, 제약주, 엔터테인먼트 테마주들 이런 것들만 움직였는데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시진핑 시대가 정막되면서 오히려 11월 달부터 내년도 연초 1, 4분기까지는 시장의 중심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중국과 아세안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소재,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중심 이동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체크하시면서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진핑 시대가 개막되면서 성장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승부 전략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중국의 지도부 교체라는 대형 이벤트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옵션 만기와 금통위 등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아마도 해외 증시 폭락을 보면서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망연자실할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롬니가 되면 부정적, 오바마가 되면 긍정적,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바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폭락하니까 아마도 망연자실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제 갈 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부터 결국 오바마가 되나 롬니가 되나 하락하는 건 똑같다.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이 불쾌할 정도로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제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역시 뭐랄까요 그 투자자의 마음이라든가 그 어떤 선거와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특수한 관계는 같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원래 저는 이제 오늘 그 어제 시장을 집중 분석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잠깐 보면서 어제 원인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요, 해외 증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했죠. 3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해줬었는데요. 드디어 120선이 깨졌습니다. 이 빨간색 120선이 깨졌던 것이 이제 종가상으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 7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벌써.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게 뭐냐. 갭 하락한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둘 다 120선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그 수익을 말하다 매주 수익을 강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61선하고 120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60일과 120일은 중기 상승과 하락의 시작과 확인이다 그랬잖아요. 60일이 깨지면 시작, 120일은 확인이라 그랬는데 확인까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주요 증시를 보시면은요. 일단 먼저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하루 만에 20일과 60일이 동시에 다 무너졌죠. 윗꼬리가 특히 음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일 보겠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몸통형 음봉이 나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까지 보겠습니다. 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반등 나와서 원점으로 돌아올 그런 하락이 아니라는 게 좀 문제 심각성이 있는데요.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자막 좀 보시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요, 이건 이제 학습효과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지수 급등락 결과가 원인입니다. 표면 지수는 이제 1937포인트로 이제 종가가 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20에서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리 높아도 30이고요. 웬만하면 1920이 정상인데 거품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거품을 다시 뱉어내면은 더 빠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 대선 결과하고 추세가 연동돼서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였다가 무려 4,400계약 매도로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개인들 옵션이 상승 방향에 배팅을 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에서 매도 전환되고 개인들이 상승 배팅하니까 당연히 지수가 내려가죠. 그래서 거의 12시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미국 선물도 안 좋았었고요. 그러다가 오후에 이제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이제 하락 방향으로 이걸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사실은 갑자기 급등해졌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아무리 작게 봐도 선물로 볼 때는 1포인트, 코스피로 볼 때는 한 7, 8포인트 정도는 이건 거품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증시가 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후유증이 크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중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저는 추세 하락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바닥이 찍힐 때는 제가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중기 하락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겠고요. 자, 향후 단기 지수 방향성인데요. 1950이 돌파되면 1975선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 불가능할 것 같고요. 1910선이 이탈되면 1880까지는 무조건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전략도 궁금한데요.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주식 비중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1925선 기준으로 보세요. 1925선 위에서는 뭐 이유열을 막론하고 25에서 50 정도 보셔도 되는데요. 1925가 무너지면 0에서 25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가부터 깨질 겁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매도와 코덱스 인버스는 중기로 배팅하자. 이거를 제가 9월 중순부터 얘기했거든요. 심하게 표현했을 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코덱스 인버스는 저의 고객들에게는 최소 50에서 80% 배팅을 시켰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9월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2000포인트 넘나들 때 겨우 1900 바닥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SL 테마주 중에 하나 정도 소개시켜드리면 나우콤이 있는데요. 오늘 지수가 이제 급락하게 되면 아마 저점 매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제 1,500원 매수 이후에 약 16% 평가이었는데 만약에 급락한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그 저녁 방송에서 스튜디오 방송이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1800선도 언젠가 깨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좀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좀 고생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해외 증시 하락이 이게 단순하게 이게 그냥 기술적인 하락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의 시향이라든가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전망 이거 잘 복합적으로 하시면은 아마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오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어제장 오늘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문호 원장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국내 증시 이 오바마 연임 소식이 전해진 오후 1시 이후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종가가 1937포인트에서 끝나기도 했죠. 이 코스닥 지수도 7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보였고요. 선물에서 네. 매도를 많이 보였던 부분에서 장 막판에 순매수를 하면서 일단 지수가 1937포인트 정도로 올랐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이어졌고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일단 안정감 있는 흐름들 전일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또 이 미 대선 이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재선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는데 남문호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네. 큰 문제점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과연 롬니가 새로 이 정권을 이제 잡게 되면 그 이후에 롬니 정책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경제나 증시가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요. 일단 오바마 당선이 되면서 현재까지의 어떤 경제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벤 버냉키의 연임도 충분히 이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부터 오바마의 그 재선 시대는요, 일단 수정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정책에서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가면서 좀 더 안정화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에 따라서 일단 뭐 현재는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 달러와 약세는 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비철금속 가격들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꽤 크다 볼 수가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제약업이라든지 바이오 업종들의 어떤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IT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오바마 정권 4년 동안에 이 나스닥의 상승률이 S&P 500 상승률보다 훨씬 컸었거든요. 30% 이상 컸다는 점을 본다면 네. IT 업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오바마 연임 수혜주도 새롭게 국내 증시에서 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띠기도 했는데요. 이런 업종별 흐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면 유동성 확대에 대한 비철금속의 강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아연 등의 비철금속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 개혁 프로그램의 수혜로 꼽는 이 바이오주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들의 어떤 관심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나머지 선별적으로 이 의료기기 부분들까지 좀 동반 상승할 가능성 커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셰일가스에 대한 업적을 굉장히 좀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개발, 자원 개발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IT 업종 또한 연말 특수 및 그리고 소비의 확대 등이 좀 맞물리면서 국내에서는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도 비철 금속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럼 이 금값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하시는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금값에 대해서는 좀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좀 안정화된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달러화의 어떤 약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로화도 약세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금값의 좀 상승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통화 다변화 정책에 따라서 역시 중국의 금매입 속도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본다면 금값은 하락은 좀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바마 행정부 아래 금값이 100%나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고려 아연 어제 4% 또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예, 이틀 정도 이제 좀 급등하면서 상승을 했지만은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으로서 사실은 아직도 고려아연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겠지만은요. 충분한 어떤 보유와 그리고 매수는 또한 문제가 없이 좀 우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미 대선에 이어 오늘 글로벌 시장에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중국에서 18차 당 대회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앞서 경기 민감주, 성장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는 의견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남은 원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혜주들은 조금 좀 뒤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태자당파의 시진핑이 이제 석권하게 됐는데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권의 어떤 주도적인 세력으로서의 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절충안에 의해서 선택된 부분이거든요. 즉 공청단파와 그리고 상해파 그리고 태자당파 세 파의 어떤 그 세력에서 절충안을 내세운 부분에서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모든 힘을 현재 공청단파의 후진타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그 조율을 해 나가는 일종의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태자당파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문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이제 대부분 공대 출신 그리고 경제개혁에 앞서 그리고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부각된 어떤 흐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성장보다는 좀 분배에 가까운 어떤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여튼 그 현재의 어떤 유동성 추가 공급과 그리고 어떤 그 경제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3월 전인대부터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좀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주 한번 찾아본다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틀은요, 항상 화학주, 철강, 기계 이런 부분들을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사실 이제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내년 3월 이후에 전인대부터 본격적인 경제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로부터 이제 그들 업종이 이제 본격적인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현재의 중국의 어떤 내부 정책은요 계속 소비 진작에 있거든요. 따라서 내수 소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 전략이 우선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전인대 이후에 좀 생산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화장품이나 식품류 그리고 중국 홈쇼핑 같은 데서 판매되는 필수.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크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중국에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부분들, 일반 생활용품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역시 화학, 철강 등의 업종들은 지금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져서 주가의 반등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과 추세적인 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년 봄 이후 정도가 좀 적당한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3월 이후 본격적인 정책 수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전에는 내수 소비 관련자만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전략 들어볼 텐데요. 오늘 내부적으로도 이벤트가 정말 많죠. 옵션 만기와 금통위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역시 시장은 기대를 벗어나는 게 시장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좀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쪽 방향이 쏠리면서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옵션 만기의 충격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옵션 만기의 충격보다는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의 충격이 가장 더 컸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맞부딪히면서 조금은 힘든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현재까지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원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